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자,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공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9년 정도에 키움에서 준비하고 있을 때 한번 봤던 회사인데 공모주 측면 말고도 아이템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회사입니다. 넥스틴 상장하고 나서 조금 시차를 두고 나서 드디어 증시에 입성을 합니다. 자, 오로스 테크놀로지 2003년도에 설립된 임직원 수 94명 정도의 반도체 MI, 메트롤로지 앤 인스펙션, 계측 및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대주주는 상장사 FST이고요. 이준호 대표이사는 10년가량 미국계 계축 장비 전문업체인 나노매트릭스 쪽에서 연구원 하시다가 오로스 대표이사 하고 있고요. 여러 업계 경력자분들로 임원진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립 이후로 여러 계측 장비를 개발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면서 매출이 터지면서 18년도에 점프업을 했고 상장 오게 됩니다. 자, 공모 개요 주관사 키움증권이고요. 청약일은 15일부터 16일, 납입기일 18일, 상장 예정일은 24일입니다. 배분 비율은 확정되어서 우리사주 15%, 일반 25%, 기관 60%, 총 190만 주이고요. 공모가는 밴드 상단에 결정이 되었어요. 공모 금액은 400억이고 시가총액은 2천억 정도 됩니다. 기관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은 경쟁률은 1200대 1이 나왔고요. 대부분 밴드 상단 초과를 썼고요. 가격이 다 엄청 상단 초과로 썼거든요. 21,000원 상단인데 25,000원 이상이 메인이니까 그 인기는 말을 다 했죠. 락업 비율은 전체의 37%입니다. 공모 주주 구성은 최대 주주인 FST와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과반을 갖고 있고 대부분 락업입니다. 수요 예측 당시에 공모 락업이 37%나 됐고 그 기간이 한 달 반, 석 달 반이었는데요. 그 이유는요. 여기 보이는데 그냥 유통 물량만 해도 24%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락업 걸려있는 것 중에서 한 달 락업이 다 나온다고 해도 한 11% 정도밖에 추가가 되지 않아서 총 유통 물량이 3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가볍다는 것에 기인을 합니다. 자, 자금의 사용 목적은 시설 및 R&D 투자 100억, 운영자금, 기타 R&D가 대부분이고요. 동사의 현재까지 재무 상태는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물 들어올 때 자금을 모집한다는 거겠죠.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은 항상 어느 정도 규모는 유지가 됩니다. 20년도에 다소 주춤한 모습이었던 장비는 다양한 국가들 가운데서도 한국을 필두로 중국과 대만 이런 국가들 위주로 21년도에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다시 설비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이겠죠. 자, 반도체를 만들 때에는 크게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고 이 공정마다 세부 내용들이 있으며 관련 업체들이 있는데요. 측정과 분석 쪽에 보면은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보입니다. 자, 웨이퍼 쪽에 공정들을 하면서 회로를 구축하는데 이 막이 약 70개 정도의 층을 적층하게 됩니다. 이때 상부와 하부에 패턴이 일치해야지 성능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요. 이렇게 어긋나게 되면은 위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이게 잘 됐다 안 됐다 여부를 측정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공정이 적층 수만큼 반복이 되니까 그만큼 이 정렬도를 측정하는 과정이 수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류가 발생되게 되면은 보정을 해줘야 돼요. 이게 과거에는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지 않은 공정이라고 여겨서 약간은 도외시되었던 부분인데요. 미세 공정으로 인해서 패턴 형성이 점점 미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19년도에 이걸 보게 된 이유도 노광기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음 테크트리상 뭔가 국산화 수혜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 거에서 기인한 건데요. 이 노광 공정에서의 측정 검사는 스텝이 5년 전 대비 2배가량 증가했음에도 심각하게 국산화율이 낮은 부분입니다. 글로벌 오버레이 계측 장비 시장은 점점 미세한 오류를 잡아낼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21년도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CAGR 19%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MI, 계측 및 검사 장비, 주요 국내 업체는 딸랑 2개 있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랑 넥스틴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일부 장비를 개발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기존 업체들의 독과점 폐해가 심각하며 얘네들의 GP 마진이 60%에 달한다. 엄청난 마진을 뽑아내고 있다. 주요 메이저 업체들은 각 계측 분야를 다 선점을 해가지고 KLA, 나노매트릭스, 히타치 이런 업체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든 침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반도체 업체들이 누구보다도 원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봤던 거죠. 근데 당시에는 얘네들이 다 비상장이었고 투자할 수 있는 업체가 FST밖에 없었다. 자, 이 오버레이 쪽은 방식이 2개가 있는데요. IBO와 DBO가 있습니다. DBO는 패턴이 틀어질 때 diffraction, 어떤 간섭 현상에 있어서 차이가 생기는데요. 그걸 보는 거고요. IBO는 패턴의 중심값을 계산해가지고 거기서 오차가 발생을 하면은 그걸 통해서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두 방식 중에서 IBO가 80% 정도로 메이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KLL은 IBO랑 DBO를 둘 다 할 수 있고요. ASML은 DBO만 되고 오로스는 IBO 하는 거죠. 얘네들이 각각 65%, 30% 시장을 먹고 있고 오로스가 조금 침투했다. 근데 자기들 장비가 가격도 싸고 뭐 성능도 좋다. 그렇군요. 자, 동사가 해마다 장비를 개발해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서 내놓고 있고요. 뭐 D램, 랜드, 로직 다 적용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매출은 당연히 내수 위주겠죠. 짱짱한 글로벌 큰형님들이 있는데 얘네가 해외 어디 나가겠어요. 잘하면 중국 정도 나가겠죠. 그래서 매출은 대부분 내수. 수주를 받으면은 2, 3개월 정도 걸쳐가지고 장비를 납품해주고 AS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얘네 매출처는 전부 다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돼요. 하이닉스의 투자 따라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비중은 닉스의 주력적인 D램이 메인일 거고요. 12인치 웨이퍼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야심찮게 지금은 12인치 닉스 위주로 하고 있지만 8인치도 필요한데 나가겠다. 인텔, 중화권 다 나가겠다. 장기적으로 서구권까지 나가겠다. 계속 장비에 업그레이드 버전 내놓으면서 다른 분야 TSV나 패키징 이런 데 쪽도 적용을 하겠다. 지금은 12인치 오버레이 위주지만 점점 비중이 바뀌어서 2030년도에는 장기적으로 황금 비율을 맞추고 MI 장비 최고의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은 거창한 아이템과 로드맵 대비는 아직까지는 그냥 그렇습니다. 18년도에 점프업하고 나서 유지하다가 20년에는 떨어졌어요. 3분기까지 보면 많이 줄었고요. 공시상으로 보면은 이미 전망이 감소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대신에 21년에는 500억가량으로 점프할 거다. 이게 뭡니까? 매출액 535억 어떻게 낼 건데 신제품으로 대부분 하고 나머지 짜잘짜잘하게 내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240억은 이미 주문서를 받아놨습니다. 이 나머지도 다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러는 거죠. 근데 절반을 일단 채웠네요.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은 달성 가능성은 높겠죠. 믿어줍시다. 이제 피어로 선정해야 되는데요. 아까 기술 방식에 따른 해외 업체들 KLA하고 ASML이 나와 있었는데 얘네들은 다른 장비도 하고 이 규모로 보면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랑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국내 업체들 가져와서 선정을 했는데요. 여러 업체가 있었는데 APTC, 테스, 워닝 IPS, PSK, 제우스 그냥 전공정 장비들 몇 개 갖고 왔어요. 연관성은 딱히 없고 넥스팀 말고는 피어가 마땅치 않기도 하죠. 얘네들의 20년 3분기 트레일 평균 퍼가 21배가 나왔는데요. 오로스가 20년 가미기니까 21년 예상순이익을 할인해가지고 피어 적용했더니 주당 평가액이 27,500원이 나왔습니다. 할인율 23%에서 38% 평범하게 갔고요. 공모가는 상단에 결정이 됐죠. 자, 이런 장비들 실적 보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피어 선정된 애들하고 제가 추가로 몇 개 넣었습니다. 장비 주니까 분기로 보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을 거고요. 배수로 보는 것도 크게 의미는 없겠죠. 대강 훑어보면은 워닝 IPS, 테스, PSK, KC텍 이런 애들은 탄탄하고 오랫동안 영업이익을 냈던 업체들이기 때문에 같이 비교하기는 좀 그렇죠. 하이닉스 쪽 하는 APTC 꾸준히 이익 나고 있고요. 제우스도 꾸준히 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요 위에 딴 애들이 그나마 좀 같이 볼만한 애들인데 넥스티는 이익이 안 나다가 20년에 크게 돌아섰습니다. 오로스 대주주인 FST는 이익 꾸준히 나고 있고요. 파크 시스템스 원자 현미경 쪽인데 성장주로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강 목표치를 이제 잡아봐야 되는데 넥스틴이 시가총액이 5,800억 정도인데요. 타사 이익 대비는 좀 과한 시총이죠. 얘랑 파크 시스템스랑 보면 이익이랑 시총이 비슷하죠. 근데 장비주 대장주인 워닝 IPS 2조짜리 얘랑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제우스를 빼면은 나머지 애들은 다 4,500억, 5,500억, 6,500억 이렇게 받아요. 오로스의 공모 시총이 한 2,000억이니까 최소 제우스 시총 플러스 아이템빨 플러스 공모 거품 약간 받으면은 따상 5,000억 정도 목표해볼만 합니다. 주가 자체 형성에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FST를 요때쯤 봤었는데요. 오로스 상장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만큼 시장에 관심은 엄청 많다는 것이고요. 넥스틴도 최근에 주가 계속 이렇게 올랐는데 사실 애초에 공모로는 별 재미를 못 봤던 케이스거든요. 경쟁률도 낮았고요. 뒤늦게 여러 이슈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오로스한테도 좋게 작용을 할 겁니다. 넥스틴은 상장 당시에는 이 재무제표로 상장한다고 그래가지고 MI 장비고 나발이고 엄청 싫어했죠. 근데 실적이 3분기에 딱 찍혔거든요.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SK 하이닉스 쪽에서 작년 3분기쯤에 MI 장비 전문가를 채용했었습니다.
그 상장 이후에는 수주 공시도 엄청난 규모로 계속 나왔어요. 1분기까지 납품 예정인 것만 다 합해도 대략 150억 정도 매출은 확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뒤늦게 재평가 중이죠. 자, 오로스도 MI 장비 국산화 관련 회사로서 성공해가지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모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